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우선 간단하게 저번 주부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지표 업데이트 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유동성 분석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기관지가 조금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좀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일단 조금 방송 중에 기침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바로 일단 지표 업데이트만 보여드리면, 일단 뭐 초과지급 준비금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계속해서 재정정책 집행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 계정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연준 총자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상업대출 같은 경우에도 예대율이 또 감소를 하면서 예금이 증가하면서 61.5%까지 또 감소를 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출 증가율은 뭐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다만 예금 증가율도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통화량 자체 풀리는 양은 줄고 있기 때문에 예금 증가율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변화가 없었었고요. 일단 뭐 이제 그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뭐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그 계정 관련된 거는 이제 또 따로따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마감 시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증시가 싼지 비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보통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는 지표고요. 뭐 주식 수익률을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인데, 이제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기준 거의 최저점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보여드리지만 이 퍼 같은 경우에도 S&P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인데요. 뭐 상당히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 2000년도나 2008년 금융위기 수준 기록하고 있고, PBR도 보시면 뭐 2000년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전히 엄청 상승해 있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훌쩍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당연히 퍼도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PBR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거의 2012년 이후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실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유동성 랠리예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통화량하고 이 유동성하고는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유동성이 풀려서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유동성이 풀린다고, 통화량이 풀린다고 유동성이 풀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많이 찍혀서 이게 통화량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뭐 일단 지금 미국 거는 제가 지표가 좀 약간 많이 왜곡이 돼서 M1 나누기 M2 같은 지표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뭐 M1이나 M2 증가율 보시면 거의 30% 정도 코로나 때 상승을 했거든요. 그냥 이 의미가 우리 가지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한 해 동안 30%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맞고요. 근데 돈이 늘어난 건 맞은데 이 돈이 다 지금 은행에 잠들어 있습니다. 뭐 예대율로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랑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 예대율이 10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통화량이 정말 이제 유동성으로 풀려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예대율이 61.5% 관측 이래 최저점입니다. 돈이 다 그냥 예금으로 그냥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돈이 실물 경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유동성이 풀렸다는 게 그냥 단기 금융 시장 MMF 시장에만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이 안 풀렸는데도 그럼 주식은 어떻게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실질 금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금리를
생각해 보면 금리는 이제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요. 명목금리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금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리가 명목금리입니다. 이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해지면 되게 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제 구하는 식은 이제 명목금리는 예를 들어서 국고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채 10년을 사용했는데 그냥 미국채 10년에 이제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채라고 하죠. 물가채, 이제 미국 물가채인 팁스 금리를 사용합니다. 이 두 수익률의 차이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 선이 미국 기준금리고요. 이 회색깔 영역이 이제 실질금리인데, 원래 이제 기준금리랑 실질금리는 같아야 됩니다. 원래 같아야 되는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2008년도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게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이 기준금리를 대폭 실질금리가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상당히 조금 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가 상당히 눌려 있는 것이고요. 금리가 눌려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많이 고평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퍼로 공식을 생각을 해 보시더라도 이제 퍼 공식은 배당 성향, 회사가 얼마나 많이 배당을 하는지 단기 순이익 대비 그게 배당 성향이고요. R-는 G인데 이제 G는 회사가 얼마나 이제 성장을 할지 성장률이고요. 이 R이 이제 할인율인데 할인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할인율도 낮아졌고요.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퍼는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양적 완화로 이 퍼는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공식이 ROE-G, R-G거든요. G는 똑같이 성장률이고요. ROE는 이제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치인데 결국 수익성 지표고요. 수익성이 뭐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금리가 내려가면 PBR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실질금리가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잠시만요.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퍼랑 PBR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 코로나 이후부터 증시가 상승했던 게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영역이 이제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가 계속 2008년부터 양적 완화가 시행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 양적 완화는 뭘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적 완화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 연준의 총 자산과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보시면은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채권을 한 1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고요. 저가 여기 있고 이제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채권을 100억 달러치를 이렇게 100억 달러치를 갖고 있는데, 그럼 페드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채권을 일정 금리에 계속 사주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다 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페드가 그 채권을 사주기 때문에 페드의 총 자산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양적 완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지금 그 보유량이 얼마인가를 보시는 게 이 연준의 총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거의 한 8조 달러 정도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채권을 100억 달러를 페드에게 넘길 거고요. 페드는 저한테 현금으로 이제 100억 달러를 주겠죠. 그럼 저한테는 이제 채권이 사라지고 현금이 생길 겁니다. 페드는 이제 현금이 사라지고 채권이 생길 거고요. 그럼 저한테 이제 돈이 100억 달러가 생겼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실물 지폐로 받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은행으로 받겠죠. 근데 이제 그럼 은행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은행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금에 100억 달러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은 약 7%에서 8%를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라고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를 이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예치된 금액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초과지급 준비금은 증가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 추이도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연준 총 자산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얼마나 많이 한 현재 이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과지급 준비금은 그 양적 완화를 많이 풀은 돈이 얼마나 많이 지금 통장에 쌓여 있는지 나타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양이 증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유동성이 실제로는 다 지금 통장에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조 달러 정도가 통장에 잠자고 있다. 예금으로 그냥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뭐 네. 뭐 유동성을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르냐 내리냐잖아요. 주식이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오르냐 내리냐.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돈을 버냐 마냐입니다. 뭐 예대율이 오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이 오르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벼랑 끝까지 몰린 상태고요. 그럼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기업 뭐 결국 주가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잠시만요. 주가란 생각을 해보면 주가는 이제 학교 시간에 배웠던 이제 이 펑션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는 당연히 기업 실적과 성장률과 미래에 대한 성장률과 이 할인율로 이루어지거든요. 할인율 같은 경우 이제 금리고요. 결국 금리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로 이제 사실 이루어지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더 내려갈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완화로 이제 많이 눌렀던 게 결국 지금 페드에서도 양적 완화는 눌리지 않고 이제 오히려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게 이제 올 하반기 정도부터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금리는 결국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할인율로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럼 성장률하고 실적이 좋아져야 될 텐데요. 뭐 결국 그냥 성장률도 실적에 장기 실적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지려고 하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그 유동성이 이 초과제곱 준비금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실적이 좋아지게 될 텐데 2015년부터 20년 같은 경우에도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풀리면서 증시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려면은 이 연준 총 자산이 결국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눌려있던 금리는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적과 금리 상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 효과가 나게 될 것이고요.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은 다 가능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실적 개선치보다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정말 주가가 오랜 시간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둘 중에 실적 개선치가 조금 더 높으면서 증시가 이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그건 제가 파동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걸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연방준비은행이 저한테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사갔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다 합친 금액이 지금처럼 8조 달러라고 치죠. 채권이 이렇게 자산이 8조 달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부채고요. 여기가 이제 자본이면 자본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채가 이제 초과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초과지급 준비금이 있고요. 이제 TGA라고 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TGA는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났다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이제 일반 계정인데 이제 미국 재무부가 결국 이제 미국
우리나라 치면 기재부죠. 이 기재부가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국고채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결국 재무부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죠. 9천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한 1조 8천억 달러를 이미 채권을 찍어놔서 지금 한 0.9조까지 썼으니까 뭐 거의 한 1조 정도를 사용했네요. 한 1조 1천억 정도 사용을 하고요, 돈이. 근데 이 재정 정책이 풀린 돈도 이게 다 지금 초과지급 준비금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GA 넣는 것도 이제 부채로 들어가고요. 연방준비은행에 여기에다가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떨어져야 제가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면은 결국 부채가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부채가 이제 줄어들면 당연히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게 되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자산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그때 조금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날 차트로 보여드려도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파동을 이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그리고 그냥 오늘은 재미 삼아서 이제 고대 사이클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진 않 3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정말 오래된 파동이지만 1930년부터 사실 이 파동이 시작된 파동이거든요. 그냥 마지막 이 파동부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930년부터 시작된 파동의 큰 이제 5파 고점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 이렇게 2008 닷컴 버블 2008 금융위기까지가 이렇게 A, B, C 조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파동 하나 정말 슈퍼 그랜드 파동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009년부터 상승이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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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회, 4, 3회 5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확장 삼각형으로 이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5파가 뭐 이제 곧 끝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와 있을 것 같고요. 이 오파가 이 채널을 이제 하회하면 좀 하락을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A, B, C 정도 큰 하락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그냥 유동성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양적 완화가 이 테이퍼링이 결국 초과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게 되면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금리가 돈이 이제 풀리면서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일단 실질금리가 너무 마이너스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조금 올라오면서 명목금리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장 그리고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치면은 좀 약간 좀 뜨는데 오류가 나고 있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뭐 퍼나 PBR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지표인 뭐 페드 모형이나 이 일드갭으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상당히 있는 구간이어서 일단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계속해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사 돈이 풀리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약간 텐트럼이라고 하는데요. 금리는 조금 약간 순간적인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걸리거든요. 당연히 돈이 풀리고 나서 돈이 통화가 이제 도는 속도가 좀 약간 걸리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약간 지연이 되면서 뭐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장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파동은 조금 마감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일단 뭐
유동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는 순간 테이퍼링을 할 것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황에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중국 쪽 이 M1 나누기 M2 지표가 좀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어서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레벨이라서 조금 중국 쪽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M1 나누기 M2가 뭐 그냥 간단하게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중반부에 M1 나누기 M2가 최저점이었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런 상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8년도랑 2008년도가 둘 다 저점이었었는데 그때가 항상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쪽도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 조금 약간 위험 신호는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금 약간 중기적으로는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전 뭐 마감 시황 파동상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유동성 분석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